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올렸던 건 이제 미국에서 FOMC 끝나고 나서 워낙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같이 올라간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점도표,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거든요. 그 연준 인사들이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걸 갖다 이제 점으로 콕콕콕 찍은 건데, 그 대략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게 1.75에서 2.0 사이 정도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금리가 대략적으로 오늘 올린 거를 빼고 한 6번 정도 더 올리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된 거죠. 뭐 시장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횟수야 뭐 6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 빼고 6번 올리는 건 당연한데, 이 예상치가 훌쩍 위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뭐 2.25 막 이렇게 가 있으면 올리는 것도 매번 올리지만 그중에 0.5%포인트 뭐 빅샷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떤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서두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대차 대조표도 5월에 뭐 이야기한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제 5월 또는 이제 6월 그 정도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가 진행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가장 강한 긴축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 하나. 또 하나는 긴축을 하는데 경제는 나빠지는 상황에서 긴축하는 걸 걱정했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런 우려를 좀 덜어줬죠. 미국 경제 탄탄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왔던 그 점도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작년도 12월 FOMC 회의 때 점도표거든요. 1% 정도 위로 올라간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올해보다 한 4번 정도 덜 할 거다, 3, 4번 정도 덜 할 거로 봤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횟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 정도 이제 예상했던 거, 올 연말 작년도 생각했던 것보다 1%, 또 내년도에도 작년도에 생각했던 것보다 1% 정도 위에 금리가 올라 있다라고 보는 건데,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뭐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 오히려 뭐 어떻게 올릴지 모르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이게 좀 깔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좀 성장 전망치를 낮추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어떤 FOMC 회의 때 4% 성장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2.8%로 낮췄죠. 대신 내년도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물가 전망치를 2.6% 상승해서 4.3%로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긴 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성장 전망치를 낮췄으니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파월 의장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탄탄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었던 거를 조금 달래주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미증시 과거 사례들을 보면 3개월 후에 올라가 있을 확률 50%, 반반, 내려갈 확률도 반은 된다라는 거죠. 근데 6개월 후에는 75% 확률로 올라간다. 12개월 후에는 100% 비율로 올라간다. 금리 인상해도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올라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특집 방송을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증시가 금리 인상을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확인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매수해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1.7% 정도 오늘 환율이 빠졌는데 1200원 위입니다, 여전히. 근데 오늘 낙폭이 언제 이후에 최대였냐면 그 3월 27일 2020년도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제 폭등을 했다가, 환율이 폭등했다가 이제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3월 27일 그때 당시에 1.8%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최대의 낙폭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환율은 사실상 그때 그 1.8% 하락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1296원 환율로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 보이다가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신호가 그때 당시에 환율 하락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과연 이제 지금도 똑같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여기서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 줘야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도 이후에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어색한 그림, 매우 어색한 그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을 순매수했다라는 거,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1조 2천억 원이나 팔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았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물론 이제 막판에 선물을 팔아서 오늘 상승이 좀 오버한 거야, 이런 어떤 신호도 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죠. 얍실하게 이제 연기금이 좀 매도하긴 했지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매도 진정만 해줘도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국내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FOMC 일정까지 확인하고 매수로 들어왔다. 이제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속적인 매수, 3천억 원 이상의 연속적인 매수가 나오게 된다면 2,700포인트 안착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수급이 일관성을 갖는지 요게 이제 상당히 시황상 2,700이 일단 반등의 끝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걸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매일 일주일 내내 매수하기에는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정도 매수하는 구도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변화 요거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아무래도 IT, 자동차, 석유화학 이쪽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 여부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지니까 이거 체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아예 밑으로 내려가는 게 고정이 되느냐. 지금 100달러 재돌파하는 흐르면 또다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게 한번 또 붙고 협상이 완전 결렬되고 뭐 이런 분위기 되면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국제유가가 어떤 형태의 구도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100달러가 완전히 저항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다음 주가 원유 선물 만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원유 선물 만기 부근으로 가면 아마 한번 흔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흔들리는 것까지는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이후가 이제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이 될 텐데 어쨌든 그 전에 100달러를 넘어가지 않는 흐름이 고정이 된다라면 증시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공매도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LG에너지 솔루션은 공매도가 오늘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 후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가가 되게 절묘한 데서 오늘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쇼커버가 될 거냐 아니면 공매도가 지속될 거냐. 지금 시가총액 3위로 밀려버린 상태가 됐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종목들 구성이 되게 좋았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게임. 반도체가 시장 주도하면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줬잖아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금액에 사실은 거의 60% 정도가 하이닉스 한 종목이었어요. 그 2, 3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였거든요.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끼지를 못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내일 이후에 삼성전자 또는 자동차 주까지 여기서 합류해주면 시장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시장은 2,70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위아래 진동하는 쪽으로 조금 며칠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 자동차까지 매수가 붙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박스권을 좀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공매도가 나왔고 전체 거래 대비 20% 가까운 공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공매도 평균가가 대충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때 뭐 42만 원대 나온 금액 작은 거 빼놓고 보면 공매도 평균가가 37만 한 5천 원 왔다 갔다 돼요. 근데 오늘 종가가 37만 6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공매도 단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비슷하거든요. 선택을 하겠죠. 더 때려서 공매도를 더 쳐서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쇼커버에서 포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수 영향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제일 좋은 건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치거나 말거나 그 자금이 다른 종목으로 가서 끌어올리면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이게 또 시황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니까 요것도 좀 신경 써서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2차 전지들 또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공부 삼아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이후 방송에서 하나하나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또 금리 관련된 내용을 심플하게 정리한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또 업로드 되면 재미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구독하기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